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규 기자 예.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저희가 인천시와 공구의 핫 이슈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예. 정부와 우리 인천시가 또 중요한 내용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잠깐 저희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요구했던 부동산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드디어 정부가 인천 전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해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당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8개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인천의 중동, 위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사실상 도서 지역을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 관리를 했었는데 이거를 오늘자로 다 해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인천은 그 연수, 남동, 서구는 또 투기과열 지역으로 이 앞서서 했다가 예. 이제 조정 지역으로 또 되고 완화를 시켰습니다만은 이게 의미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투기과열 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이나 다 이게 금융대출을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 비율 보통 우리 LTV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40 내지 보통 보면 이제 9억 원 이하면 뭐 40% 또는 초과할 경우에는 20% 범주 안에서만 대출이 됐고 예. 뭐 조정 대상 지역 되면은 조금 완화가 되죠. 절반까지 9억 원 이하는 뭐 50% 초과하면 30% 총부채 비율은 절반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사실 뭐 집 사면서 자기 돈으로 산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빌려서 하는데 네네. 그 은행의 대출 규모를 이렇게 제한하면서 부동산의 흐름이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막혔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달라. 이렇게 지역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고요. 이거를 정부가 이제 받아들이긴 했는데 예. 문제는 이제 금리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갈수록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본 결과 내년 상반기까지 또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네.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또 이재규 우리 저 기자가 사실 부동산 이런 쪽에는 또 전문가인데 오늘은 말을 굉장히 아껴서 제가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또는 부동산의 어떤 그 급상승을 저해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해왔던 이런 모든 규제가 인천에서는 사라지게 됐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소식이 이제 어제자인데요. 인천시가 인천 도시철도 3호선 그 건설을 노선을 이제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3호선에 대한 필요성은 박남춘 전 예. 시장께서도 추진을 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노선이 어디다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이게 노선이 나왔어요.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천시가 생각하는 3호선의 노선은 검단에서 루원시티 그리고 동인천을 거쳐서 송도국제도시 909를 잇는 철도망입니다. 이 3호선의 지금 현 노선을 고민하고 있는데 인천시 이렇게 노선을 확정해서 처음으로 발표했지만 사실 이 철도망이라는 거는 인천시 의지 갖고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예.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인데 여기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인천시는 이제 노선까지 확정을 했지만 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다. 왜? 이건 5년 주기로 이게 계획이 바뀝니다. 그래서 5년 주기에 안 맞았기 때문에 반영을 못 시킨 거고 우리 인천시가 이 도시철도 3호선을 구체화시키려면 정부를 설득해서 이 도시철도 계획만 구축 계획에다 이걸 반영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도시철도 3호선이 확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시기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오늘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중요한 소식 이렇게 발표를 해서 저희가 먼저 본뉴스 가기 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준비한 소식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곡지입니다. 자막 하나 띄워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 우리 썸네일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인천의 그 도시안전과 관련된 건데 아마 이거를 우리 지금 이 기자가 갖고 온 이유는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후 각 도시에서는 이 지역 안전 평가 지역 안전 지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요번에 저 취재를 해보니까 인천이 안전합니까? 어떤가요? 이게 총 5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기준. 예, 지역 안전지수라고 행안부에서 일단 하는 그냥 저기 이렇게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군요. 예, 5개의 등급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인천은 4등급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4등급. 예. 이게 그럼 5등급이 최고 좋은 거예요? 1등급이 제일 최고 좋은 1등급이 거예요. 그럼 끝에서 찾아야 되네 또? 예, 맞습니다. 이야, 전에 여론조사하면 그 앞에는 안만 찾아봐도 없고 뒤에 있던데 안전지수도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럼 평가하는 겁니까 이게? 되게 쉽게 설명해서 구급차가 얼마나 출동을 했느냐. 그리고 구급차. 예. 구급차는 이제 사고를 났거나 뭐 이런 예, 경우 출동하니까. 예, 맞습니다. 구급 건수 그리고 안전 신문고 건수와 AED라고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거든요. 예.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대수 등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거리에 얼마나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를 해놨느냐 예. 안전을 위해서. 예. 이런 결국은 그러면 그것도 비율도 좀 낮다는 얘기고. 예, 맞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구급차 출동은 높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예, 되나요? 맞습니다. 야,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지수가 구급차 출동이 얼마나 빈번하냐. 반면에 거리에는 우리 자동 심장 충격기 운동하다가 또는 길을 가다 갑자기 심장이 멎는 분들을 위해서 이 응급처치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이런 충격기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느냐 이거를 놓고 이 평가를 내렸는데 그럼 뭐 안전신문고라는 것도 있다고요? 안전 신문고 건수 그러니까 총 여러 가지 구급 건수의 통합적인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신문고는 결국은 안전에 의식이 있는 우리 시민들께서 이게 불안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하고 이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런 걸 다 취합해서 그래서 등급을 내렸는데 네, 경감 지표가 4등급이었고 예. 조금 다른 지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다른 됐어요. 지역 평균? 예. 다른 지역이라 하면 다른 지역은 일단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예. 서울은 18년도에는 2등급이었고 19년도에 2등급, 20년도에도 2등급이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1등급을 평가받았어요. 1등급? 예. 근데 좀 그러네. 1등급인데 또 이태원 참사가 나니까 예. 좀 희석되긴 했는데 예. 그래도 여하튼 1등급이었다. 예. 그리고 대구도 18년에 2등급, 19년에 2등급, 20년에 3등급, 그리고 작년에 3등급을 평가받았고요. 예. 광주는 18년에 3등급, 19년에 3등급, 그 다음에 20년에 2등급, 21년에 2등급 이렇게 받았고 예. 세종시는 18년부터 21년까지 계속 5등급을 받았습니다. 야, 그러면 인천이 확실하게 이긴 데는 세종이네. 예, 세종 빼놓고는 광역시에서 다 졌네. 예, 맞습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낮어? 이런 거는 좀 잘하면 안 되나? 이렇게 크게 뭐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비교적 좀 적은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안전성 확보인데 이걸 왜 못하고 있을까? 인천시 뭐래요? 그래서 인천시의 입장은 네. 생활안전 분야 지역 안전지수 등급 개선을 위해 행안부 컨설팅 지표 개선 노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시 관계자는 지속적 지표 개선 노력과 함께 지역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안전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노력하겠다며 말하였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 때문에 이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 한층 높아지고 있고 또 지금 안전 요소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하는 용산구청 아주 몰매를 맞고 있고요. 예. 그렇죠? 물론 이제 경찰이나 소방은 뭐 더 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천시도 그렇고 기초단체 지금 불안전 요소 찾기 위한 굉장한 뭐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각 지자체 기초단체들은 지역 곳곳에 잠재되어 있던 안전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인천 같은 경우 중구에는 연말 해넘이 명소로 을왕리해수욕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예. 그 관광지에 대한 안전 사고 예방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는 소방과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안전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평구 같은 경우는 부평에는 그 유흥가가 있기 때문에 부평 문화의 거리와 테마의 거리 등 유흥가가 밀집한 번화가 지역을 중심으로 폐쇄로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건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네. 동구와 중구 원도심은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이나 지어진 지 오래된 노후된 주택 그런 안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CCTV가 인천도 이제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각 구에도 그 CCTV 상황실이 다 있습니다. 예. 이 허다못해 신도시는 특히 송도나 청라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 버리는 분까지도 다 CCTV 통해서 체크할 정도로 선명도도 좋고 아주 그 군중이 모일 수 있는 곳에는 아주 적지에 이렇게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CCTV 상황만 제대로 체크해도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안 일어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지자체들이 CCTV를 지금 다 점검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네요. 실시간 모니터링을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인천 지하철 2호선 얘기를 해요. 저도 지하철 2호선을 가끔 애용을 합니다만은 예. 몰릴 때는 이게 경량화되어 있는 전철이다 보니까 그런지 정말 빽빽하거든요. 예. 이거 점검 안 하나? 하철씨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인천 지하철에서도 점검하는 것으로 네. 이 지금 조사를 교통공사가 이 부분 예. 급하게 관심 가져야 될 예. 것 같고요.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이 광역버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예. 이 부분도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것도 아마 대방이 지금 대도시 광역교통망 체계를 지금 그 위원회에서 예.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이 차원에서도 예.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관련해 취재에서 더 하실 말씀 있던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예, 그래요. 예. 자, 이게 지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안전에서 비롯되고 모든 것이 안전으로 끝나고 어떤 기승전결이 안전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이태원 참사는 다시는 어느 대한민국 어느 구석에서도 또 어느 번화가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체장들 한 번씩 더 지역을 좀 누벼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다음 소식 한번 갈까요? 네. 예. 도성훈 교육감 얘기를 지금 띄워놨는데 지역 교육계가 술렁술렁하다며. 예, 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 우선 사건 개요 얘기해 주시죠. 그 도교육감이 그 지난 5월 23일, 그러니까 저희 지방선거가 있을 당시에 예. 상대 후보인 그 최계훈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서로 이렇게 조금 굉장한 설전이 참 기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번 지방선거 때 최계훈 당시 후보, 예. 그다음에 도성훈 당시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네 안 했네 가지고 엄청나게 다툼이 심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 당시 도교육감이 최 후보의 논문을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전체 138개의 문장 중 예. 110개의 문장이 다른 논문과 동일했다며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하지만 인천대학교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에서 네. 표절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인천대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 논문 표절 여부 등을 통과한 점 역시 이번 무혐의 결정의 주요 이유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면 최계훈 당시 후보는 무혐의가 났고 예. 서로 고소를 했구만요. 예. 무혐의가 났고 예. 이제 고소가 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혐의가 인정이 돼서 예. 검찰에 송치 의견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거법이냐, 뭐 어디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육감 선거는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선거를 치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선거에 관한 규정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여기에 그 세부적으로 이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 공직선거법에서 하지 말라,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남을 비방한다든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조사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도성훈 교육감이 이거를 혐의가 인정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경찰에 수사를 해보니 혐의가 인정될 것 같아서 이거를 검찰에서 검토 최종 해주세요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송치 의견을 올린 거기 때문에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그 위반 사항은 그대로 교육감 선거에도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자막을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냥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있죠. 교육감 후보들의 주의사항 정당. 예,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예. 교육자치법 제 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 조항도 교육자치에 관한 법에 보면 지금 우리 이 기자가 얘기한 대로 특정 정당하고는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옷도 같은 색을 입어선 안 안 되고.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번 선거 기간에 도성교육감은 무슨 색이었던가요? 파란색 계통이었죠. 최계훈 후보는 빨간색 계열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당시에 진정을 했냐면 다 무소속이지 뭐. 예, 서종호 인천시 교육감 후보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였었습니다. 그분은 서 후보는 당시에 어떤 옷 입은지 기억나세요, 우리 기자? 예, 기억납니다. 예. 살짝 좀 초록빛이 나는.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흰색의 옷을 입고 다니고. 맞습니다. 예. 흰색 옷을 입고 다니까 정당과는 전혀 표기가 안 된 이런 옷을 입고 다녀서 이렇게 입어야 된다. 본인이 이제 내가 모범이다. 그래서 두 후보를 위반했다 해서 이 부분을 고소를 했는데 이거를 경찰이 역시 같은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예. 위반됐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도성훈 교육감은 연이틀 정확히 법을 표기해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리고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지금 이틀 연속 송치 의견의 조건을 받게 된 겁니다. 물론 최경 교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혐의가 있다 이렇게 옷의 색깔을 넣은 거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 결정은 검찰에서 그리고 또 법원에서 확정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그 우리 아까 얘기한 논문 그 표절 검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카피킬러를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차단할 때 이 부분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해당 후보의 논문이 표절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려고 하면 그 논문이 발표된 시점이 있잖아요. 만약에 작년 12월이다 그러면 작년 12월까지 발생된 논문을 대상으로 놓고 이걸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하는 시점 오늘까지 놓고 논문을 검사를 하게 되면 이분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 그 논문과 관련해서 똑같은 문장을 썼던 것들이 추후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카피한 그 범주가 굉장히 커져요. 횟수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논문이 발표된 시점까지만 그 카피킬러에 돌려야 되는데 최근까지로 날짜를 설정을 해버리면 이게 확 늘어나니까 이거 표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포괄적으로 되니까. 그렇죠. 이 시점에 대한 이게 별거 아니 이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맞다들을 치면 이게 급박하면 이런 가장 기초적인 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선거 당시의 그 날짜까지 조사해 보니 이거 엄청 많이 이게 같은 문장이 갖다 썼네. 근데 이 논문은 이미 오래전에 발표된 건데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제가 이게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가끔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이게 비슷한 문장이 왔다 하더라도 문맥이 주는 의미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인용이 돼야 되는 건데 인용부 없이 인용해온 연구자의 출처 없이 할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표절이다 하는데
이것이 또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앞뒤 문맥을 맞춰보면. 예. 그래서 진실성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각 대학이 이게 논문 표절이 맞느냐를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기계적인 작업 말고도 이 부분을 이렇게 엄정하게 거친 다음에 표절이다 아니다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 학자의 연구로 표절이라고 이렇게 어떤 저 십자가를 씌워버리면 이 학자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면 이렇게 선거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이 학자의 그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의 반평생을 연구를 해왔던 분한테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어서 이거는 잘해야 된다. 예. 그냥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선거 이길 목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물론 도교육감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가 도성훈 교육감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선거법, 이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지역교육계가 굉장히 술렁거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런 게 보이죠? 예, 좀 여러 방면에서 살짝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출마했던 후보자들 중심으로 예. 그 측근들 중심으로 예, 좀 그때 당시 주변인들이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그분들에게 같습니다. 다시 결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검찰의 의견이나 또 검찰의 의견이 실제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도교육감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죠. 예. 자, 며칠 전에 우리 중구에 계신 분들이 인천역에 모였다고 그래요. 다음 거 한번 자막을 주실래요? 네. 중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인천역에 모였다는데 자, 이유 들어볼까요? 그 KTX 인천역 유치를 위해 인천 중구에 서명운동과 함께 300여 명의 출정식을 벌였습니다. 네. 그 윤진수 월판선 인천발 KTX 인천역 유치 인천 중구 사회단체 연합 회장이 주민 대표로 KTX 인천역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낭독하였고요. 그때 당시에 뭐 중구청장인 김정구청장 그리고 중구 배중영 의원 등 여러 인사들이 참여하였었습니다. 300여 명 중구에서 지역의 소위 얘기하는 오피니언 리더 이런 분들은 다 모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그분들의 요구 사항은 이 KTX 인천역을 여기 유치시켜 달라 그 말씀이었는데요. 그 월판선 그러니까 월판선의 시작은 수인선 수원 인천 송도역인데 예. 그 종점을 인천역으로 좀 해달라라는 쉽게 송도에서 판교를 가는 월판선 얘기하는 거죠. 예, 경기 시흥 월곶 성남 판교까지가 월판선인데 그렇죠. 이걸 하고 그다음에 KTX는 원래 송도에서 출발하도록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출발지, 두 노선의 출발지를 인천역으로 해달라. 그러한 말씀들을 좀 하고 이분들이 애달프게 인천역에 출발점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천역 자체가 1899년 최초 철도의 시발지로 상징성이 매우 큰데 여기 지역 중구가 인구 감소가 되고 경제 논리에 막혀서 국가 균형 발전에 매번 소외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KTX가 유치가 되면 낙후된 원도심 발전과 함께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유치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자, 이해가 될 만한데요. 지금 중구가 인천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이쪽을 동구에 지금 좀 넘겨서 동구도 인구가 줄고 중구의 원도심 인구도 주니까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고 KTX가 여기까지 오면 인천역이 모든 전철의 시발점인데 왜 유독 KTX만 송도로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외감 이 부분들이 아마 모여서 이날 이렇게 막 목소리를 높인 것 같은데 우리 인천역은 또 우리 철도 역사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소잖아요. 최초 철도의 시발지로 알고 있습니다. 상징성이 매우 큰. 한국 철도의 시발점 바로 인천역인데 KTX는 글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지금 주민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 KTX가 인천역에 출발하지 않았어요?
제 기억이 틀렸나? 우리 그 동계올림픽 할 때? 그때 예. 그때 KTX가 한시적으로 운행됐던 것 같은데.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예.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예. 이 부분이 정례화되고 상설에서 KTX가 인천역에 출발한다면 지역이 좀 많이 활성화될 거다. 예. 이런 기대를 가질만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그 주민들의 모임 이후에 지금 나름대로 SNS 상에서 막 찬반 논란이 막 뜨겁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찬반 논란이 굉장히 좀 뜨겁게 밝히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그게 아직 그 국토부와 협의가 안 된 점도 그렇겠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조금 뜨겁게 과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의견이 타당성이 있는지 지역에 좀 공론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서 이 KTX의 인천발 출발역을 송도로 할 것인가 인천역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빨리 매듭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 간의 갈등으로 번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인천시의회로 좀 잠깐 갑시다. 인천시의회요. 이용창 시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을 했는데 공사공단 직원들을 질타했다면서요? 예, 그 인천시의회 이용창 시의원은 그 줄곧 일어났던 공단 임직원의 기강회의를 문제로 좀 인천시 제 283회 정례회 때 5분 자유 발언 때 인천교통공사 그 찍어서 얘기했어요? 예. 인천교통공사를? 예. 그쪽을 좀 꼬집어서 얘기를 이용창 하겠습니다. 시의원이 이제 뭐 건교위 소속이니까 예. 해당 그 수임 기관이기도 하긴 하네요. 예. 그 교통공사가 뭘 잘못한 겁니까? 그 하청 장애인 차량 정비 업체에 개인 차 정비 의뢰를 하였고 전례 없는 업무용 차량 사용을 직원에게 그리고 차량 외 운행 같은 부정한 업무 지시를 예로 들어서 좀 습관성 기강회의가 음신된다 하며 이것을 굉장히 꼬집으면서 말하였습니다. 지금 교통공사가 차가 많죠. 뭐 예. 버스도 있고 또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예.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이 차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그 수리하는 협력업체들이 예. 지역에 있죠. 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예. 그것까지는 다들 알 것 같고. 그런 거를 좀 개인적으로 조금 그 임직원들이 뭐 업무용 차량도 사용하고 뭐 그랬던 게 그럼 거기 가서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정업소에 가서 그 차 수리 예. 이런 것도 했다. 예,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좀 물론 이제 그 있었던 것 과정에 같습니다. 저는 돈을 줬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 수리비를 줬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이용창 의원을 그걸 걱정하시나 보네. 예. 이게 수리를 제대로 했겠느냐 이런 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인천교통공사는 청년윤리 경영 예. 시범 운영 기관인데 예. 개인 좀 사적인 걸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차량을 예, 그런 데 가서 수리하고 예. 또 그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예, 뭐 그런 것이 아니냐. 좀 그래서 습관성으로다가 그 기강이 좀 많이 해이해졌다 네. 하면서 그러니까 오해받을 짓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아무래도 업무용 차량이 일부 임원들이 좀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한 것 같다는 지금 느낌을 이용창 시의원은 받나 봐요. 예, 시의원이 뭐 수사기관 아니니까 수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아예 더 일이 확산되고 곪기 전에 이 문제를 질책을 한 겁니다. 예. 자유발언 통해서 기강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좀 우선은 더 몰매 맞기 전에 자체 단속해라. 지금 이 욕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이거를 말입니다. 교통공사를 꼭 집었다고 교통공사만 이렇게 받아들일 건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공사공단에 계신 분들이 한번 자체 점검해 보시죠. 기강회의는 이건하고는 좀 별개지만 이게 또 일이 잘못 확산되면 또 안전사고로도 갑니다. 그러면 또 대형 참사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룰에 의해서 그리고 매뉴얼에 의해서 모든 거를 이렇게 점검해야 되고 또 기강회의라고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건 애당초 아예 없애야 되는 것이 우리 공사공단에 다니시는 분들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서 공무원보다는 좀 더 나은 보수를 주는 겁니다. 그 맞게끔 이 규제가 있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싫으면 공사공단을 나오셔야지 뭐.
그렇죠?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을 이용창 시의원께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디 지역이에요? 예, 네. 국민의힘이시고 서구 2 선거구. 제가 국민의힘이라고 소개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뭐 그때 제대로 활동하시고 아주 쪽집게처럼 발언 잘하시는 분들은 예. 얼굴 사진도 우리 지금 썸네일에 좀 공개를 아까 했었는데 얼굴 사진도 좀 공개하고 발음도 좀 가져오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 기자 그런 분들 좀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예. 네. 자, 오늘 저희가 인천에서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주요 핫 이슈 가져와 봤고 어제 정부가 발표했던 인천 지역 부동산 규제 완전 해제 이 뉴스와 또 3호선 노선 확정된 부분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FM과 IBS 인천 방송은 지금 프로그램을 같이 공동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IFM은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송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IFM 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